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천도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1학기가 굉장히 힘들게 지나갔죠. 정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타임리프를 타고 간 것처럼 순식간에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은 굉장히 작은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불규칙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시는 것처럼 뭐 수업 시간에 종이 조금만 늦게 치더라도 이게 무슨 일이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학교에 코로나가 덮친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교사들은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또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그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1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학교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플랫폼이나 아니면 기존의 플랫폼 안에서의 여러 기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플랫폼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학급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천하늘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특성만으로 또 말씀드리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상황에서 학년부 및 학급 담임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혹은 크게 변화될 건 없더라도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그러한 온라인 학급 경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옴으로써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 마스크를 쓰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내가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어디가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정말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 어떤 단계로 나타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월 달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 안 생기나? 개학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상했던 바가 실제로 이루어졌었죠. 근데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총 4차에 걸쳐서 이렇게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회의들이 이루어지죠. 한 1차, 2차, 3차 휴업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그에 맞춰서 학사 일정의 조정, 그리고 또 시험 일정의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조정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에 이어서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최초로 이루어진 시도인데요. 그래서 이 온라인 계약도 그 학년의 순서대로 차등을 두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학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때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중간고사를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고사나 평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이 끝나면 바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정말 짧게 끝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드디어 등교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교 계약이 고3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학교의 모든 행정의 초점은 방역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과 활동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라는 학습 공간 안에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한 학년만을 들어가시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3과 고2, 또 뭐 고3과 고1, 고1과 고2 이렇게 겹쳐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고3을 맡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고3은 오프라인 등교, 즉 등교 수업을 하면서 고1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겹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학년부와 학급 담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가, 또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현장의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년별로 이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다 달랐던 거죠.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별로도 다르고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도 또 고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안에서도 학년별로 모든 고민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3의 경우에는 당장 올해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진학 상담 이런 것이 겨울방학부터 보통 막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올스톱 됐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진학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연합 일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에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거죠. 고2 경우에는 가장 본격적으로 교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사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이것이 정상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럴 때 생기부에 무언가를 쓰긴 써야 되는데 과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또 굉장히 컸던 겁니다. 고1,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대학교 1학년생이 있으시다면 아마 가장 크게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입학은 하긴 했어요. 근데 나는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요. 선생님을 본 적도 없고요. 친구를 본 적도 없어요. 즉, 집 안에서는 나는 정말 이 학교 학생인가? 라는 생각부터 학교 안에서도 또 넌 누구냐? 라는 식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고2와 고3의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과 기본적인 레포가 형성되어 있고 공동의 배경 지식이 있어요. 학사 일정이나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 쉽게 가능할 수 있었는데 고1의 경우에는 정말 그냥 하얀색 종이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고1을 맡은 학년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에요. 이거는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활동을 하긴 하는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일단은 자기 자신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활용하던 것,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 용이성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세 가지 모델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후보군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저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석 인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앞에 수업, 뒤에 수업 다 보시겠지만 컨텐츠 위주 수업이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든지 간에 출석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굉장한 그 논란거리였죠. 그다음에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건강 자가 진단, 그다음에 조종래, 개인 상담, 이런 기타 등등, 자진봉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학교와 학부모와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갑자기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시기부터 한번 보면요. 이 휴원 명령 시기는 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시기예요.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학년부 안에서도 또 학년부 안에서 각각의 담임들은 자기 학생들 아마도 학교별로 다를 거예요. 신학년 발표를 개학하면서 발표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개학하기 전에 겨울방학식 마지막 날에 하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했던 학교라 하더라도 담임과 학생들이 한 번 정도밖에 마주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교라면 아직 담임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년 안에서 각각의 담임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장 명의 혹은 학년부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주로 학부모님과 이렇게 소통, 또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부탁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집 안에서 방역규칙을 준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가정학습에 충실해라. 그다음에 학교 일정에는 이제 휴원명령이 1차, 2차, 3차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돼서 이제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요.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계약도 계약인 거죠. 그래서 대면으로 활동하던 것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확인, 조종례, 건강 자가 진단, 수업 상담 창체 이런 것들까지 최대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등교 계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자체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또 교사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땐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매뉴얼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학생 관리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이제 출석 확인, 수업, 상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 온라인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그 학습 상황 시대에서 학년부와 학급 담임의 역할,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학생 건강 상태 파악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출석을 어떻게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부모와의 소통,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을 통한 학생 학습 상황 파악 및 지도.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 계약을 지나서 등교 계약을 하고 나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죠.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남학생들은 게임에 만렙을 찍고 왔다. 대부분. 그리고 여학생들은 정말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가 없이 모든 드라마를 섭렵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시간이 주어졌었죠. 정말 자율적인 강제적 자율이지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학생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담임으로써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학급 경영의 실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실제 학년별 또 여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학급 경영을 이루어 왔었는가를 한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톡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년부 전체 단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년부까지 단톡방 운영이 필요할까? 보통 학급별 단톡방을 많이 운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학년부하고 학급
단톡방의 내용이 성격이 좀 겹칠 수는 있어요. 겹칠 수는 있지만 나름의 또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학년 차원의 전체 소통 공간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전체 공지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 방법, 자가 진단 안내, 창체 진행 방법, 뭐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같은 학년이라는 소속감이 또 은근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단톡방에 있음으로써 뭐 1학년 같은 경우 내가 드디어 입학을 하긴 했구나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 기간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그다음에 또 특별한 이벤트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기간에 벚꽃이 막 피었다 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교에 벚꽃 핀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입학했다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을 교실이에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거나요. 아니면 자기의 면학실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아니면 학교의 주요 동선들을 이렇게 찾아가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막 드론을 이용해서 학교 전체를 비춰주고 선생님들이 막 하늘 향해서 손을 흔들거나 막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리고 막 그 메시지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벚꽃은 봄이 왔음을 알리지만 너희가 없는 학교는, 너희가 학교에 오지 않은 상태는 뭐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오글거리는 메시지도 보내곤 했었습니다. 이거에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조금 신기해하다가 이제 적응하면서 그래 내가 계속 학교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급별 이제 오픈 채팅방이 운영이 됩니다. 왜 하필 오픈 채팅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관리자가 자기 반이 아닌 학생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못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주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출석 확인, 뭐 공지사항 전달 이런 그냥 공적인 어떤 역할의 공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창체를 뭐 진로 동영상을 올려서 보여준다든가 링크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 혹은 출석 확인 방법도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줌으로써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출석 확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당일에 출석 확인을 가장 늦게 했던 아이가 다음 날에는 가장 먼저 출석 체크를 해서 그 번호가 만약에 23번이다. 그러면 23번을 시작으로 23, 24, 25, 26, 27 다음 뭐 1번부터 쭉쭉쭉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한다던가.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번호를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출석 확인은 잘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아침 모닝콜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의 담임의 역할 중에 보이지 않는 역할 하나는 학생들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셔서 일찍 출근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걸 담임들이 또 다 깨워줘야 돼요. 톡으로 안 되면 전화도 하고, 이게 또 담임 전화 또 수신 거부 해놓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친구 통해서 야 누구 좀 깨워라 해가지고 깨우고,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의 공간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급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래서 투표 기능을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투표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학생이 투표를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 인원만 했을 때는 누가 안 했지?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 없이 누가 안 했는지를 바로 확인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죠.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 월요일부터 출첵할 테니까 우리 1학년이겠네요. 그죠? 1학년 2반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서로 다 모르는 사이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출석 체크 외에 미션을 주죠. 그래서 몇 시에 학번 이름으로 출첵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명씩 저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돼서 이제
온라인 단어 시험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 폼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던가 그 외에 또 다양한 그 퀴즈를 할 수 있는 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학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또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경우인 건데요. 오늘 너 뭘 할 거니?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당일 학습 계획 이런 거를 알리는 것으로 아침 출석 체크를 대신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가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투표 참여죠. 투표를 통해서 출석 체크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타 설문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독서 멘토링 참여 여부 혹은 갑자기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어디를 갔다 온 학생이 없는지를 좀 조사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도 이 투표 참여를, 투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밴드를 활용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건 역시 학년 밴드 또 그 안에서 학급별 공지방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카톡과 초반에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래서 막 카톡도 해보고 밴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있는 어떤 인트라넷 같은 뭐 리로스쿨 같은 것도 이용하고 막 다양한 걸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관리하는 선생님들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렇게 좀 하나의 공간, 하나의 플랫폼으로 좀 이렇게 통일되어 갔거든요. 근데 그 통일이라는 거는 학년별로 통일이 된 거죠. 그런데 카톡과 톡과 그다음에 이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두 플랫폼 모두 굉장히 기능을 많이 개발을 해서 어디를 활용하시든 다 편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기존의 걸 활용하다 보니까 톡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화를 나누는 거에는 굉장히 좀 편리했는데 자료를 오랜 시간 같이 공유하고 이제 보관하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밴드 경우에는 그런 자료의 보관, 장기간 보관 같은 것, 또 용량 같은 거에서도 조금 더 편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 밴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창체 활동에 활용되는 것을 톡에서는 링크를 좀 공유했다면 밴드에서는 직접 올릴 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이거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밴드를 활용하면서 1인 1역, 그다음에 채팅 학급 회의 등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인 1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모든 학교들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학급 안에서 학생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우리 이 온라인 공간 안에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정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못 나가고 자가격리하는 동안 할 수 있는 홈트, 현실적인 홈트를 내가 찍어서 올려주겠다라는 것도 했고요. 혹은 이런 줌이나 어떤 채팅, 그 화상 채팅 등을 통해서 멘토 멘티도 내가 하겠다. 또 혹은 내가 문법을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1인 1역으로 존재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학급회의도 같이 동일한 시간에 채팅방에 모여서 시작을 하고 담임 선생님은 잠깐 나가 있어주고 뭐 이런 형태로도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밴드에서는요, 출석 확인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톡에서는 일일이 저 누구예요, 저 왔어요 라는 거를 타이핑을 했다면 여기 밴드에서는 그냥 클릭만으로 확인 여부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년 차원에서 저렇게 전체 공지사항을 주고요. 그에 대해서 아이들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댓글을 되게 열심히 달아요. 많이 심심했겠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담임 선생님이 그냥
조종래 내용이라던가 뭔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올려주면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글 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출석 체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게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학급별 학급회의, 채팅방을 이용한 학급회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공지사항이 알려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모인 것이 확인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잠깐 나가고 나서 아이들끼리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상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들은 이제 그 온라인 그 개학 기간 동안 생기부의 내용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온라인상이지만 이 학생이 실제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생기부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1인 1역처럼 이런 것들을 실제 수행하는 과정을 인증 사진으로 올리면 생기부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등교 개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등교 개학,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실 텐데요. 이게 저의 모습인데요. 실제 등교 개학 때 교사에게 요구됐던 복장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마스크와 그다음에 저는 안경까지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페이스 쉴드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KF94에 페이스 쉴드까지 하면 죽는다. 정말 숨막혀 죽는다. 그래서 페이스 쉴드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 정도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 수업을 갈 때 처음에는 막 다들 막 전쟁터 나가는 것 같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었거든요. 교무실에서. 아무튼 하지만 막상 수업하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등교 개학의 화두는 방역이었죠. 그래서 이때 모든 학교와 교사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 제발 처음 시작이 우리 학교, 우리 반만은 아니길 하는 생각이었죠. 다른 데는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제발 학교가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생긴다면 우리 학급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막 싱가포르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학교의 모습 영상이 막 우리나라에도 방송이 될 정도였으니까 많은 부담과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는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을 비롯해서 몇 개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감염이 된 거긴 하지만 학생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등교 개학일에 등교를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특정 학년을 교차해서 등교하게 하는 교차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 보건선생님들의 업무가 폭증했고요. 교내 관찰실도 두게 됐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낯선 환경들이 또다시 시작되었죠. 그래서 교사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또 하게 되었어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병행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를 반반의 의미가 아니라 1+1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업무와 수업에다가 온라인의 업무와 수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졌고요. 또 여기 업무의 자기 분화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거예요. 동아리는 1, 2학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 2학년이 교차 등교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동아리를 이걸 어떻게 정하고 뭐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학년 동아리, 2학년 동아리로 같은 동아리가 또 1, 2로 나눠지게 돼서 그렇게 관리되고 기록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업무가 더 잘게 쪼개지는 그런 상황으로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게 되면 또 상담하고 안 오면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또 상담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갔지만 역시 시간은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둔감하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에서 조금씩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마스크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교사까지 자유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스크를 쓰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교사가 코로나를 옮았다. 그러면 순직 처리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분위기가 하지만 학생이 학생에게 옮겼다라고 하면 정말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가는 곳, 장소, 먹는 것, 그다음에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를 굉장히 철저하게 끼고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정 학년이 교차 등교하는 상황 속에서 구글 미트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구글 미트는 이 쌍방향으로 아이들을 실제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조회하듯이 할 수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실시간 영상 수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당연히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경험하셨다시피 지각한 아이들이 있으면 막 체크하고 뭐 하는 동안 나머지 일찍 와서 잘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일정 시간 좀 지연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아침에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보통 등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씻고 그다음에 학교까지 오는 시간 뭐 이런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죠.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거는 바로 그냥 눈 뜨자마자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잠깐 보여주고 꺼버리거나 막 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이것이 또 이제 2학기에도 지속된다면 실시간 쌍방향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에 따른 또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1학기 정말 이 혼란한 시기 동안 어떻게 학교가 버텨왔고 또 학급 경영이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가 맡은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혹은 알차게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과 그 고민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애정, 사명감 이것이었다고 맞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돼서 익숙해지길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이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라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그런 혼란한 시기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담임 선생님께서 이 온라인 개학 동안에 학생들에게 영상 하나를 짧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